고대 시대부터 지금까지 발견에 거듭하며 인류의 우주 모습과 그 한계는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모습이 한 번 더 바뀐다면 어떨까요? 14세기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 믿었던 우리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통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닌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별이 아니라 행성이며 별인 태양은 우리 은하에 수천 개 존재하고 그 은하 밖에는 또 다른 수천억 개의 은하가 있고 그 은하군이 모여 초은하단을 형성한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정확히는 현재 기술로 볼 수 있는 지름 940억 광년에 관측 가능한 우주입니다. 여기까지가 현대 기술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한계라면, 그럼 이 거대한 우주의 끝 너머, 정확히는 관측 가능한 우주 밖에는 뭐가 있을까요? 과학자 중 일부에서는 우주의 끝 너머, 우리가 관측 불가능한 또 다른 여러 개의 우주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인터스텔라, 스파이더맨 같은 영화에서나 나오던 믿기지 않는 이 주장이 실제로 가능한 걸까요? 오늘은 오래전부터 스티븐 호킹, 맥스 테그마크, 브라이언 그린 등 저명한 과학자들이 이론을 내세워 제시하고 있는 다중우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주가 여러 개라는 이런 믿기지 않는 주장이 저명한 과학자들을 통해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궁금한데요. 다중우주는 그 이름만큼이나 여러 가지 근거들이 나오고 있어 오늘은 그중 두 가지 우주론을 들어 정말 가능성 있는 주장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중우주와 함께 거론되는 평행우주와의 차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다중우주란 말 그대로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 우리와 전혀 다른 물리법칙으로 관련성 없는 수많은 우주가 여러 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중우주와 함께 거론되는 평행우주는 다중우주의 하위 개념으로 수많은 우주 중에서 우리 우주와 동일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우주를 뜻합니다. 이런 다중우주의 이론이 나오게 된 첫 번째 근거는 우주의 급팽창입니다.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사실은 1929년 별을 보던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이 첫 발견합니다. 그는 지구로부터 별이 조금씩 멀어지는 것을 관측했고 은하와 은하 사이마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며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엄청난 관측 결과를 과학계에 알리게 됩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닌 직접 관측으로 밝혀낸 놀라운 이 사실을 과학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인정하게 되죠. 당시 허블이 발견해낸 우주가 팽창하는 모습은 아인슈타인조차도 멈춰있다고 추정한 정적인 우주, 우리가 상상해온 우주의 모습을 또 한 번 바꿔놓게 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과학자들은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럼 우주는 도대체 언제부터 팽창한 걸까? 이 답을 찾기 위해 그들은 약 138억 년 전 태초의 우주부터 짚어봅니다. 팽창으로 멀어진 별들의 시간이 되돌아가면 별들의 거리는 다시 수축되고 믿기 어려울 만큼 작은 점으로 압축되겠죠. 시간도 공간도 아무것도 없는 암흑 속 빈 공간에서 모든 물질이 압축되어 모여있는 한 점은 엄청난 온도의 고밀도 상태를 유지하다 결국 대폭발을 일으키게 되는 것. 과학자들이 찾은 최초의 우주 발생, 이것이 빅뱅입니다. 그럼 무엇이 빅뱅을 일으킨 걸까? 또 다른 의문이 생기실 텐데요. 우주의 기원에 대한 의문의 답은 1989년 물리학자 앨런 구스가 내놓습니다. 그는 빅뱅은 어떤 에너지로 인해 작은 한 점이 증폭되어 폭발을 일으켰고 우주는 서서히 팽창하지 않고 빅뱅 직후 찰나의 순간 빛보다 빠르게 팽창했다고 밝혔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러시아의 과학자는 인플레이션이 끝나는 시점을 계산했고 그 결과 시점은 한 개가 아닌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여러 번이었다면 빅뱅 역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라는 거고 여러 번의 빅뱅으로 당연히 우리 우주 외에 수많은 우주가 탄생했을 거라는 다중우주론이 제기되었습니다. 물론 1980년대 안드레이 린데와 알렉산더 빌렌키 두 물리학자가 꺼낸 다중우주론은 과학계에 큰 반응을 일으키지 못했지만 약 10년 후 두 번째 이론에 의해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됩니다. 그 이론이 모든 물질의 힘을 통일하는 모든 것의 이론, 끈이론입니다. 끈이론은 작은 만물의 가장 최소 단위가 점이 아닌 끈이며 이것의 진동 패턴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를 만든다는 이론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물은 길이, 넓이, 높이의 총 3차원이지만 끈이론은 세상이 10차원이라고 합니다. 각 축은 멀리서 보면 1차원의 선이지만 아주 가까이 가보면 각각 3차원이기에 그들을 합쳐 세계는 9차원이 되고 여기에 시간을 더해 10차원을 설명해낸 이론입니다. 이 이론과 다중우주의 연결점은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10차원의 세계를 관측할 순 없지만 우리 모든 것을 형성하는 끈, 이 끈이 만드는 10차원의 세계를 과학자들은 수학적으로나마 알고 싶었고 계산으로 구현한 세상의 값은 놀랍게도 10의 500승계나 나왔기 때문입니다. 만들 수 있는 세계가 10의 500승계,
이렇게 많은 공간이 정말 모두 우주라고 칭한다면 다중우주는 관측할 수 없지만 이미 수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닐까요? 과학자들은 다중우주를 빼놓고서 현재 인플레이션, 지평선 이론 등 많은 이론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 관측할 수도 찾을 수도 없는 다중우주라는 이론을 놓지 못하고 끊임없이 찾으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험을 통해 입증 자료가 없기에 이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겠지만 100만 년의 인류였었지만 우리는 관측할 수 없고 실험하지 못했던 자연에 대한 많은 원리를 결국 찾아낸 것처럼 다중우주 역시 언젠가는 확실한 입증으로 획기적인 발견이 되길 바라봅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리딩 지식이었습니다.